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재 뉴스인 8월 5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재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나경희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화요일의 뉴스 리액터 김준일 평론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뉴스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방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네, 방금 나온 소식입니다. 네,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이렇게 개정안 3개를 통틀어서 방송 3법이라고 하죠. 정청래 대표가 선출된 이후로 상정된 1호 법안이기도 한데 이제 공영방송 이사 수를 확대를 하고 이사를 추천하는 주체를 이제 좀 더 다양하게 넓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방송법이 어제 본회의에 상정되자마자 국민의힘 107명 의원 전원 명의로 이제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했는데 국회법상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을 하면 필리버스터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분 만에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국회법상 또 이게 필리버스터가 24시간이 지나면 제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이제 강제로 종결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대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전 TV조선 앵커이기도 한데 이분이 방송 3법을 두고 민주당 성향의 시민단체 민주노총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걸까 이제 언론개혁이냐라고 하면서 또 전환길 씨의 주장 중에 맞는 것도 많이 있다. 뭐 이런 식의 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발언 도중에 김현 민주당 의원이 항의를 하니까 쫑알쫑알하지 마라라고 말을 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의를 주기도 했는데 어쨌든 끝까지 고성이 오가면서 싸움이 이어지기도 했고요. 결국 7시간 30분 동안 이제 필리버스터를 마친 이후에 신 의원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네,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방송 3법을 방송장악 3법으로 규정을 하면서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알린 서곡이다 라면서 이제 위헌법률심판 청구 등의 이제 모든 법적 가용 수단을 동원해서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는데 민주당은 오는 8월 21일부터 열리는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남은 방송문화진흥회법 그리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이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까지 이제 차례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절차를 똑같이 밟겠다라는 방침입니다. 네, 이제 방송 3법 통과의 큰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방송장악 3법이다.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알린 서곡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전에 이제 민주당이 방송 3법을 윤석열 정부 때 추진을 했을 때 이 좋은 거를 왜 문재인 정부 때 안 했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이 좋은 거를 지금 이재명 정부 때 하는데 그대로 돌려주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뭐 이 법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짧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KBS 이사가 이제 11명인데 이거 15명. 근데 관행적으로 11명을 그동안에 7대4 여당 7 야당 4로 이제 나눴는데 이게 법적 근거가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추천을 그렇게 하는 근거가 없어서 이거를 오히려 명확하게 해서 그러니까 15명으로 11명에서 15명을 늘리면서 그중에서 6명은 국회에서 추천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뭐 시청자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언론 관련 학회라든지 뭐 변호사 단체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 그리고 뭐 내부에 있는 인원들도 몇 명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걸로 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 KBS 내부 구성원들이 다 좌파냐, MBC는 다 좌파고 EBS는 다 좌파냐, 뭐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쉬운 점은 국민의힘이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은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이런 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문제가 예를 들면은 뭐 이제 공영방송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본인들도 예전에 얘기를 했으면은 대안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무조건 반대를 해요. 뭐 예. 어떻게 하자는 거냐라는 거를 지적 안 할 수가 없고 글쎄 뭐 이제 아직 이제 이 법은 저는 뭐 솔직히 완전 100%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뭐 부족한 점도 좀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어쨌든 이게 방송에 의해서 너무 이제 정치권에 의해서 모든 게 정파적으로만 공영방송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조금 이제 좀 덜하게 될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아예 정치권이 손을 떼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이제 대표성의 문제들. 예를 들면은 시민단체가 그러면은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여기에 다 들어갈 것이냐. 뭐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국회가 안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정파성을 조금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 들어요. 네. 네. 두 번째 뉴스 넘어가 볼까요? 네, 이춘석 의원 주식 차명거래 의혹. 네, 오늘 휴대전화가 포착돼
오늘 나온 보도이죠. 네. 더팩트 남윤호 기자의 단독인데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휴대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통해서 주식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춘석 의원은 어제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참석해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고개를 숙인 채 여러 차례 휴대폰 화면을 살피면서 주가 변동 상황을 살폈다고 합니다. 실시간으로 호가를 확인하면서 주문 정정을 하기도 했는데 화면 속 주식 계좌의 주인이 이제 차 땡땡씨, 그러니까 이춘석 의원의 보좌관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에도 이춘석 의원이 이분의 이름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이제 포착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업무 시간에 휴대폰으로 주식 투자를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차 보좌관은 의원님은 주식 거래를 하지 않는다. 내가 하는 건데 의원님께 주식 거래에 관한 조언을 자주 얻는다. 그래서 어제 본회의장에 들어가실 때 내 휴대폰을 본인 것으로 알고 헷갈려서 들고 들어가서 제 주식창을 잠시 열어본 것 같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춘석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 화면을 열어본 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 의혹에 대해서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주식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 소식을 더 전해드리면 민주당이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요건을 현행 50억 쪽으로 유지하는 쪽으로 이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도 언론 카메라에 포착된 다른 의원의 휴대폰 화면도 있는데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어제 국회 본회의 도중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야권 인사들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이제 메시지에서 광복절 특사 복권 대상자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배우자인 김모 씨, 그리고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그리고 심학봉 전 의원 등 4명의 이름을 전달을 했는데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게 다예요? 라고 이제 묻기도 했습니다. 법무부가 이제 오는 7일에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휴대폰 화면이 알려지고 나니까 대통령실 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서 대통령실은 사면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네, 이춘석 의원 관련된 논란이 댓글창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반응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먼저 이춘석 의원은 물의를 일으켜서 사과를 하지만 사면 거래는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김진일 평론가 벌써 웃으시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리액션 이미 하셨네요. 뉴스 리액션. 아니 그러니까 보좌관의 휴대전화를 헷갈려서 예. 들고 갔는데 어떻게 로그인을 해가지고 그 와중에 어떻게 거래를 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확인만 한 게 아니라 거래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이 되나요 이게? 말이야 방구야. 그러니까 좀 적당히 좀.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대표 체제가 시작하자마자 첫 시험 때 올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이춘석 의원은 좀 징계를 할 것 같아요. 뭐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최근에 그 주식 양도세 관련해서 논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거 이제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이제 강화하는 이런 기재부의 세제 개편안이 나왔는데 한 13만 명 정도가 지금 뭐 반대 청원하고 뭐 그러면서 지금 반대가 있어서 당에서도 지금 그거 그냥 원래대로 일단 윤석열 정부 때로 완화했던 50억으로 유지하자, 네네. 이쪽으로 좀 가닥을 잡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게 단순히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내부자 거래, 그러니까 정보 취득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매매. 그러니까 이게 저도 기사를 봐야 돼서, 그러니까 국정기획위원회의 경제 2분과장의 이춘석 의원이 맡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I 정책을 담당한다라는 건데, 여기에 이제 네이버와 LG CNS 등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KAI 파운데이션 모델 정해팀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전에 알고 이런 주식들에 관련된 IT 쪽 주식을 그러니까 매수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으니까 이건 단순히 그냥 근무태만 혜택 뭐 이런 거의 문제가 아니라 사전 정보 취득. 그러니까 이거를 차명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추론이지만은 주진우 의원이, 그래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고발까지 지금 했다라는 거잖아요. 좀 심각하게 봐야 된다 이거는. 그러게요. 심각하게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운정주의로 하는 문제. 제가 예전에 김남국 의원도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왜 비판을 했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국회의원이란 업의 본질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보는 짓이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뭐 코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식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첫 번째는 이해 충돌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는
업무 중에 하면 안 되지. 그럼요. 일반인들 다 업무 중에 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뭐 직장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업무 중에 본회의 중에 국회의장 발언하고 있는데 법사위원장의 사람이 이게 주식 들고 하고 있는데 말이 됩니까 이게? 아 진짜 좀 정신 좀 차려라 민주당 진짜. 일단은 법사위원장은 내려야 되고 뭐 예. 모르겠습니다. 징계가 어디도 갈지 모르겠으나 이 온정주의 좀 그만 좀 보여줘라 민주당은 좀 이거 잘못 처리하면은 난리 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 해프닝으로 끝나기엔 생각보다 사안이 심각하다. 저는 심각하게 봐요. 짚어주셨는데 예. 차명 거래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상황도 잘 짚어주신 거네요. 야. 아니 누가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뭘 모자간 거를 왜 줘? 그래서 천사지. 다 갑질하고 있는데 완전 천사네. 모자간 거 그렇게 해주고 있으면. 자세히 보면 뭐 파란색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언제 들어갔냐가 중요하지. 왜냐면 예. 조정장도 있으니까 뭐 파란색도 있는데 언제 들어갔냐가 중요한데 어쨌든 천사네 진짜 모자간 거 저렇게 해줬으면 미담으로 그러면 올리던지.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휴대폰 논란도 아까 나경희 기자가 지적을 해줬는데요. 이제 어제 사안이긴 하지만 송원석 지금 비대위원장이죠. 비대위원장이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보낸 문자인데요.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비굴하다. 공명조실 때문에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연락 온 거는 이게 전부입니다. 눈웃음. 눈웃음은 보통은 관계를 뭐 꼭 아랫사람이 하는 건 아닌데 관계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앞에서는 막 소리 지르고 뭐 막 잡아 먹었듯이 하는데 눈은 정치인 사면 안 된다며 그리고 사명권 좀 없애자 진짜 나는 진짜 오래전부터 얘기한 그랬죠. 건데 네. 개헌해가지고 사명권을 없애든지 아니면 제한을 좀 이게 왕정시대에 왕이 사면하던 그 권한을 대통령제에서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사명권이 없거나 아니면 아예 제한을 하는 나라가 꽤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일본은 형기의 3분의 1 그리고 10년 이상 무기징역을 10년 이상을 채워야지만 할 수가 있다라든지 미국은 판결을 받은 지 5년이 지나야만 사면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요. 프랑스는 사면위원회에 그 회의록을 다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독일은 법원에 의견을 물어요. 사면해도 되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이런 절차들을 좀 마련해서 걔나서 정찬민 10억인가 그 용인시장 할 때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사면해가지고 대한민국에 무슨 발전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좀 적당히 좀 해라 정치인들 진짜. 네. 그래서 어제 저 내용이 실시간으로 보도가 됐을 때 저희 방송 중에 김용남 전 의원과 박지훈 변호사는 일부러 보여준 게 아니냐라는 식의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보호필름 좀 붙여 좀 제발. 가린다고 안 가려줘. 보호필름 좀 붙여라 좀. 네. 진짜. 여튼 다음 주가 8.15 광복절인데 관련해서 정치인 사면 특히나 이제 조국 전 대표를 중심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사면은 지금 추진 중이라는 게 저걸로 좀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국 대표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으나 지금 야권 보수 진영까지 다 하면은 지금 뭐 범진보 진영도 이제 조국 대표를 포함해서 이제 거론이 되겠죠.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일단 사면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냥 개인적으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조국 대표에 대해서 의견들이 다양하게 있으시겠지만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능성은 좀 높아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분위기가? 예. 그런데 이거는 가봐야 돼요. 지금 여론이 또 좀 저렇게 되는 게 또 역풍도 불 수 있고. 오히려 저 사진이 공개됨으로써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면 뭐 조국 대표 여론은 반반 나왔어요, 사실은. 반반 나왔는데 저게 만약에 저분들 만약에 무슨 정찬민, 홍문종 해가지고 막 안상수 막 이런 뭐 관련자 이렇게 들어가면은 진보 진영에서 반대가 목소리가 높아질 것 같은데. 이렇게 된 바에 다 상을 얻자 이런 식의 상황이 그렇게 그러니까 여론이 중요하니까 이거는 결국은 여론의 눈치로 보면서 하는 거니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세 번째 뉴스 넘어가 볼까요? 네, 최 국방홍보원장 직위 해제. 네, 문제가 됐던 인사인데요. 물러날 것 같다고요? 네, 국방부가 어제 이제 최 원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 등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를 했고 이 징계 의결시까지 직위를 해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형법상 강요죄,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라고 했는데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에 국무회의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서 국방일보가 장관님의 취임사를 편집해서 핵심 메시지, 계엄에 관련한 거죠. 핵심 메시지
메시지를 빼버렸다던데 기강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한 바 있는데 6일 만에 실제로 조치가 취해진 겁니다. 최 원장은 KBS 기자 출신인데 KBS 재직 당시에도 후배 기자를 폭행해서 이제 보직에서 물러난 이력이 있고요. 윤석열 씨가 대선 후보일 당시에 이제 캠프 공보특보를 지내서 2023년 5월에 국방홍보원장에 임명된 사람입니다. 국방일보는 국방홍보원에서 발행한 신문인데 최일 국방홍보원장은 이번 장관 취임사 편집 논란뿐만이 아니고 지난달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이제 첫 통화를 다룬 국방일보 인문 기사를 지면에서 삭제하라라고 지시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고 더 앞서서는 계엄 이후에 한겨레, 경향신문 구독을 끊고 극우 매체인 스카이데일리를 구독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계 소식을 하나 더 전해드리면 세계일보 지면에 이제 김건희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 통일교칙을 대변하는 듯한 기사가 지속적으로 올라오니까 내부 기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제 지난달 23일 세계일보 초판 일면에 특검의 과잉 수사, 마녀 사냥은 안 된다라는 제목의 이제 특별 기고가 실렸는데 이게 한국기자협회 세계일보지의 항의로 26면으로 옮겨졌거든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에도 일면에 특검의 종교 자유 침해 유감, 또 7면에는 과도하고 무리한 압수수색, 형언할 수 없는 상처 입어 등의 기사가 연달아 실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인 3일에 세계일보 28기 기자들이 가장 먼저 선명을 냈는데 28기는 올해 입사한 막내 기자들입니다.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인데 막내 기자들의 이제 성명서에서 일면에 피의자의 일방적인 의견이 게재된 거는 언론이 지켜야 할 선을 넘어선 것이다 라면서 해당 입장문이 어떤 기사 가치가 있는지 그것이 정당한 편집회의의 과정을 거쳤는지 의문을 가진 채 신문이 만들어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통일교가 언론사 사주의 지위를 남용해서 편집권을 침해한 사례로 보고 있다는 건데 한국기자협회 세계일보 지회는 앞으로도 기수별 연명 선명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네, 저희가 김준일 평론가 시간엔 특히 언론 이슈를 좀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세계일보 기자들이 안에서 싸우고 있는데 덜 조명받는 것 같아가지고 좀 저희가 오늘 소개해 드리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너 리스크, 사주 리스크가 있어요. 그게 모든 회사도 그렇고 언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기억하시는 분들 삼성 이제 엑스파일 뭐 있었을 때 그때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이제 조사받고 그랬는데 네. 검찰 봤을 때 회장님 힘내십시오 뭐 이렇게 사진 기자들이 얘기해서 뭐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회사원의 뭐 지위 이런 것도 이제 고려를 하는 건데 이제 대체적인 여론 이런 거를 거스를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뭐 과잉 수사, 마녀 사냥은 안 된다라고 쓰면은 이게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세계일보가 안 그래도 너무 종교 색채가 짙어가지고 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저는 기자들이 이런 거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뭐 시사인 같이 이렇게 사주가 없는 또 사원주조 회사인가요? 독립언론 그렇죠. 사원주조 회사. 저도 예전에 경향신문에 있을 때 거기가 사원주조 회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들이 좋기는 하죠. 근데 못 살아. 그지야, 나 그지. 힘듭니다, 저희. 그지야. 많이 도와주셔야 돼. 많이 도와주셔야 돼. 그지들이 많아. 동료주셔가지고 감사드리는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뜻밖의 결론. 네. 해야 되고 최일 국방홍보원장은 제가 그날도 자세히 말씀드렸죠. 이 사람은 심각하다고. 계엄할 때 그 국방일보에 계엄 옹호하는 거 일면에 실게 만들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폭언 등의 품위유지로 이제 긴급하게 조치하기 위해 한 건데 어쨌든 이렇게 하는 게 당연히 맞다. 제대로 직무감사를 해서 이 사람은 그냥 이거는 보복성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원리, 원칙 이런 것들을 타협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선배 기자이시기도 하셨고 언론학 수업을 했던 교수이기도 하셨는데 좀 세계일보 기자들한테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힘내십시오. 예, 언론의 자유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수정헌법이 1조에 있을 정도로 미국에서도 굉장히 이 자유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게 뭐가 됐든 본인들이 양심적으로 쓸 수 있는 거에 가치에 반한다고 한다라면 그거는 저항을 하는 게 마땅하고 그게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도 계속 응원하면서 살펴보고요. 네 번째 뉴스 간단하게 볼까요? 네, 대북 확성기 철거 시작. 이제 어제 국방부가 이제 대북 심리전을 위해서 전방에 설치했던 대북 확성기 철거에 들어갔습니다. 철거 대상은 이제 고정식 대북 확성기 20여 개인데 2, 3일 내에 철거 완료될 예정이고 이제 국방부는 이제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도움되는 실질적인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북한과 협의를 거친 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네, 간단하게 코멘트 해주실까요? 뭐 철거하는 게 맞죠. 이미 중단했는데 그 두 명 뭐 합니까? 뭐 그 고철로라도 팔아야지 빨리. 네, 그 고철로 팔아야 되니까 얼마나 하려나. 아니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용도가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목하는 거는
결국은 한미 정상회담이에요. 한미 어. 정상회담에서 여러 가지 메시지가 나올 텐데 이거는 이제 서로의 약간의 긴장 관계를 좀 낮추고 남북 간에 어차피 북한은 지금 남한하고 한국하고 대화 안 해가지고 조한 관계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냥 완전 다른 나라라고 생각하는 예. 그러니까 남측 북측 얘기하다가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와 만나서 트럼프가 원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충족을 시키면서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어떻게 우리가 이 대탕트 무대에서 주도권을 좀 잃지 않으면서 갈 수 있는지 저는 굉장히 생각보다 빨리 진행될 거라고 봐요. 그래요? 얼마 안 남았다. 예. 더 화해 무드가? 예, 굉장히 빨리. 그러니까 물론 김정은이 조금 값을 세게 부르기는 할 텐데 저는 평양에 트럼프 타워 들어설 뭐 아니면은 저쪽에 그쪽에 이제 이름 까먹었네. 그쪽에 이제 그 관광지구에 원산 원산 이런데 이제 미국이 투자할 것도 얼마 안 남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김준일 평론가 여행 좋아하시는데 곧 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개척자이시니까 여행에서 국가보안법만 안 걸리면.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광고 안내하겠습니다. 인터넷 비교원이 준비한 최대 128만 원